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상 속이 되겠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할 경우 나중에 해당 회사가 성장해서 외부 회계 감사를 받으면 어떡할까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요, 투자와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노릴 수가 있고요. 특히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를 잇는 3대를 잇는 어떻습니까? 자자손손 플랜을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절세는 물론이고요. 종합소득세 절세, 그 다음에 건보료까지도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만약에 NGP 플랜을 통해서 회사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성장한다면 좋은 것 아닐까요? 그러나 외관법인으로 지정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외관법인일 경우에는 외부 회계 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때 외관법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 회계 감사법인의 줄임말입니다. 주식회사 중 독립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지닌 기업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냥 조용히 가족투자법인으로 남고 싶은데 굳이 남의 이목을 끌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외관법인의 회계감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천만 원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켰을 때 나중에 외관법인이 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은 절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아무나 외관법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이 500억 원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이 될 경우에 외관법인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NGP 플랜은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외관법인이 되는 조건은 이 조건이 또 있습니다. 먼저 직전 사업연도 말에 자산 총액이 120억 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에 부채 총액이 70억 원 이상,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또한 직전 사업연도 말에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이 네 가지 중에서요. 두 개 이상이 해당돼야만 외관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자산 120억 원 이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요, 회사가 성장한다면 나중에 도달 가능한 수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법인이 되는 조건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충족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부채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0억 원 이상인데요. 이 조건은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가수금 부채를 70억 원 미만으로 유지하면 되는데요. 물론 총자산이 120억 원이 안 될 경우에는 가수금은 70억 원 이상이 돼도 관계는 없겠죠. 그리고 매출액 기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 이것은요, 사실상 매년 투자 수익으로 100억 원을 내기가 힘듭니다. 또는 낸다 하더라도 수익을 연도별로 나눠서 실현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업원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업원이 100명 이상 되어야 되는데요. 가족 투자 법인으로서 종업원이 절대로 100명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총자산 120억 원 이상 한 가지만 충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외관법인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컨설팅 피의 3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외관법인이 될 것을 미리 걱정해서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왕왕 있을 겁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회사의 외관법인 지정은요,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되면 되거든요. 조건이 더 까다롭죠. 첫 번째는 자산 총액이 120억 원 이상, 그리고 부채 총액이 70억 원 이상,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종업원이 100명 이상은 주식회사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사원이 50명 이상이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이 해당돼야만 외관법인이 되는데 도달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보다는 유한회사를 설립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두 회사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그리고 유불리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의 정의부터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아서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각 사원이 출자 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와 경영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분이 있는 사원 중에서 대표이사를 역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의사결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는 3인 이상의 이사를 둬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한 명이면 되겠죠. 이사회와 감사는 필수고요. 이사, 감사 등의 임기는 상법에 따라서 최대 3년이고 의사결정은 주주총회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이사를 두면 되고요. 이사회가 없고 감사도 필수가 아닌 임입니다. 임원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종신 임기도 가능하며 의사결정은 사원총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자금 운용 방법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사채 및 주식 발행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죠. 반면 유한회사는 사채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외부 자금 유치가 불가능하죠. 정관으로 그리고요. 지분도 양도 불가로 지정 가능합니다. 훨씬 더 자유롭지 못하죠. 따라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보건대 굳이 유한회사를 설립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중에 가족투자법인이 외감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받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법인을 하나 더 설립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외감법인 지정에 따른 고민은 절대로 할 필요가 없겠죠. 자산 관리에 있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불리고 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을 통해서 투자와 절세 두 머리의 토끼를 쫓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바로 해답이 됩니다. 만약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수십억 원 또는 수백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효과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신청해서 최고의 절세 전문가, 절세 아티스트 콘스탄트 김의 텍스 토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갑진년 자산가라면 투자는 물론이고 절세까지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녀에 이르기까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을 가동시켜서 100여 년간의 자산관리 성공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그 성공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산을 불리고 지키는 방법. 자산관리 100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대를 이어서 투자를 잘하고 세금을 줄이는 100년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 솔루션은 제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추구하는 플랜이 되겠습니다. 절세는 증여세, 상속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완벽하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본금 1,000만 원의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가족 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죠. 지분은 모두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분산합니다. 결국 자본금 전체는 자녀나 손자녀가 되겠죠. 그리고 가족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법인의 가수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NGP 플랜을 실행한다면 그 메리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바로 평생 소비하는 돈을 모두 법인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만듭니다. 원래 버는 돈보다 소비하는 돈이 많은데 이 돈 모두를 절세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조사비, 골프 캐디피, 여행 비용, 식대, 음료대, 회식대, 렌트카 비용, 그리고 유류대 및 기타 비용을 처리가 가능하겠죠.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과거 접대비로 가능하고요. 복리 후생비로도 처리가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NGP 플랜 실행 시 두 번째 메리트가 있습니다. 바로 평생 버는 돈에 대해서 종합과세 내지 종합소득세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49.5%의 세금을 완벽하게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 9.9%만 부담하면 되겠죠. 이것도 소비활동으로 비용 처리를 많이 하게 된다면 더 절세가 가능합니다. NGP 플랜의 세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평생 건강보험료 부담에서 완벽하게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추가 소득, 그러니까 투자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담을 완벽하게 해소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도 건강보험료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은 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자산이 있고 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평생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소득 발생이 아니라 법인의 이익이 발생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은퇴 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가입 시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에서 일정한 소득을 받을 경우 평생 경감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NGP 플랜의 메리트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증여 전략 실행 후 10년 후 재증여할 때까지 상속 재산이 절대로 늘어나지 않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상속 재산 동결 효과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가수금으로 지원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가수금으로 활용하면서 10년 단위 증여 전략을 실행한다면 상속세를 완벽하게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NGP 플랜의 다섯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온 가족의 자산 관리를 도맡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평생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절세 전략하고 투자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산 관리를 하더라도 상속세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수익과 이익 잉여금은 모두 최대 주주인 자녀들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가족투자법인의 대표이사로 평생 재직하면서 법인의 자산을 운영합니다. 물론 자산을 자주유지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NGP 플랜의 메리트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녀들의 자산 증식에 혁혁한 기여가 가능합니다. 가족투자법인의 자본금은 모두 자녀 또는 손자녀 몫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법인으로부터 다양한 소득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 상여금, 배당금, 퇴직소득, 그리고 위로금도 가능하고요. 법인카드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메리트 일곱 번째가 발생합니다. 바로 자녀들에게 증여를 당하고 나서 자산을 차용해 줄 경우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증여세 폭탄을 맞지만 NGP 플랜을 실행시켜서 법인에 돈을 빌려준다. 가수금이 되겠죠. 이랬을 때는 자녀들이 이 돈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자녀들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급 이자하고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득세법상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적용되지 않고요. 자녀 1인당 21억 7,391만 원의 가수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음은 NGP 플랜 여덟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평생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지원을 받습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은 물론이고요. 전술적 자산 배분 그리고 금융 투자 평가 분석하고 자산 재배치를 지원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연평균 기대 수익률 10%의 목표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이것은 벤치마크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 이상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NGP 플랜 메리트 마지막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평생 콘스탄트 김 저로부터 종합자산 관리를 집중적으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는 물론이고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절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평생 절감 방안, 또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지원, 그리고 법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평생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재무설계, 자산관리, 기타 재무적, 비재무적 평생 조언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대를 이어서 저의 아들이 가업승계를 통해서 지원도 가능하겠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좋아도 그 플랜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다양한 메리트가 너무나도 많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반드시 자산가라면 실행시킬 필요가 있겠죠. 절세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편적인 것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적격 절세 컨설팅이 필요하고 적격 종합자산관리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적격 절세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사의 덕목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편이냐 하는 것이죠. 만약 자기 편이 아닌 전문가는 자신의 최대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피해를 식별하지 못한다면 필피하듯이 자신만을 위해서 조언하고 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가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먼저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해소일까요? 아니면 자녀 증여 시 증여세 절세와 나중에 상속세 절세가 될까요? 그리고 효과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고민일까요? 또한 투자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절세라든가 자녀의 자산 증식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평생 소비 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한 방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킴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 콘스탄트 김은 VIP 컨설팅 3,300여 차례의 경험이 있습니다. 2024년도 갑진년을 값지게 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실행시킬 수 있고 실현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NGP 플랜을 실행한다면 저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생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증여세, 상속세, 절세 스킬은 물론이고요.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절세 스킬, 가족투자법인 NGP 플랜의 설립 및 운영 전반적인 지원하고요.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과 지원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법인 비용 처리, 소비 비용 처리에 대한 해결책, 건강보험료 경감 방안 등 다양한 재무 설계와 자산 관리에 대한 지원과 조언을 평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NGP 플랜을 통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투자와 절세, 자자손손 플랜을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 참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하고 장소가 되겠습니다. 1회차는 2024년도 3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400m 부근의 역삼 오프라 갤러리 K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2회차는 2024년도 3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가 되겠습니다. 1호선 신설동역 4번 출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갤러리 K 본사 4층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게 참가비 3만 원만 입금하시고 문자로 성함, 핸드폰, 회차를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투자와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누리시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를 잇는 3대에 걸친 자산관리 성공을 한번 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또는 그 이상의 절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미나 장소에 대한 약도가 되겠습니다. 2호선 강남의 역삼역 2번 출구에서 400m 정도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회차를 진행하는 세미나 장소가 되겠습니다. 신설동역 4번 출구 바로 4m입니다. 바로 앞에 있거든요. 갤러리 K 본사 4층 교육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현명한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성공시키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별게 아닙니다.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자기만의 솔루션을 겸비한 특히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는 일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관계나 그리고 자산관리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아는 것보다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따라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만약에 실행시킨다면 그 기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성공하는 자산 관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를 잇는 3대에 걸친 자자손손 플랜을 성공시켜 보시기도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켰을 때 추후에 해당 법인이 외부 회계감사 법인으로 지정될 것에 대한 리스크와 해결책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